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81화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12월 28일에 올라가는 다사다난했네요. 다사다난 2022년이고 오늘 사실은 마지막 작품도 올해 마지막 작품도 사실은 다사다난한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다사다난이 맞아요? 근데 맞잖아요. 다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사도 있었고 다 난도 있었어요. 난도 있었나? 네, 난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 소개할 영화는 지난 10월 말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개봉한 죽어도 자이언츠. 야 이거를 드디어 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저번에 그때 매번 방송할 잠깐 때 언급했죠. 제가 언급했었고 제가 한번 그랬었잖아요. 왜 우리 안 불렀냐. 롯데 시네마 보고 있나? 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일단 롯데 자이언츠의 40년 역사를 이제 부산의 근현대사와 함께 투영한 다큐멘터리로 지역 정론지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이 제작을 맡았고요. 오. 네, 그래서 정말 과거 이제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팀 탄생 과정, 뭐 사직야구장 준공 등등 모든 이제 최근까지 다 이제 가져오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오버랩해가지고 또 연관성 있게 풀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로그라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웃으면 안 돼. 어디 한번 드러나 아니 봅시다. 이거 홍보사한테 따져. 로그라인. 드러나 봅시다. 지난 30년간 우승 못한 프로야구 팀을 목 놓아 응원하는 팬들과 영광 그리고 상처를 동시에 간직한 전현직 야구 선수들이 펼쳐내는 롯데자이언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로그라인은 되어 있어요. 뭐 몇 홍보사니까 년이요? 30년이요. 네. 잠깐만. 아무튼 그래서 영광의 네 시즌 영광은 맞죠? 일단은 우승 두 번인데 네 시즌 되죠?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줘 모르겠네. 자꾸 맥입니까? 1984, 1992, 1999, 2008년 이렇게 있고 또 비밀번호 잠깐만 8887이요? 네 그걸로 불리는 시절 둘 다 이제 균형감 있게 다뤄서 보는 이들의 애틋함을 유발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저 지금 제가 계속 그 파파파파루치치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양 기자가 과연 어디까지 얘기하나 보자 이 식으로 지금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해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더 해봐. 어떤 내용인지 또 말하자면 이제 뭐 최동원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이제 다소 또 민감한 이슈까지 재조명했어요. 예를 들면 트레이드 같은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 있고 아무튼 명과함을 여과 없이 보여준.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거 재미 포인트라면 이 발자취를 따라 보면서 보는 그게 최고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참고로 오늘 방송은 정구님에게 좀 더 많은 질문권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롯데 팬한테 먼저 질문해야죠 당연히. 그쵸. 네. 덤벼봐요. 아니 뭐 청문회입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죽어도 자이언츠 그 어떻게든 봤습니다. 네, 봤고요. 제가 이전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동안 계속 이제 롯데자이언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최동원 선수의 이야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최동원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많이 나왔었어요. 네, 많이 나왔죠. 나오게 했었는데 아예 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2009년에 만들어졌던 나는 갈매기 이후로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근데 이 나는 갈매기는 선수단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다면은 이번 죽어도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서는 그 선수단도 선수단이지만 선수단보다는 그 팬들과 외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이야기까지 그거를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현역 선수들은 또 이제 오비 선수들 위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었고 아까 양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직야구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또 아까 또 이제 그 최동원 선수와 김시진 선수 물론 이제 그 외 선수들까지 같이 이제 삼성과 롯데 간의 마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여기에서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펠릭스 호세의 그
그 사진 난투극 사진 난동이죠. 영수 don't do that. 네, 영수 돈들 아니, 말고 그 말고. 방망이 선물 그거 근데 사직이 아니었잖아요. 그 대구잖아요. 네. 그건 대구에. 대구 야구장 그 방망이 선물까지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담았었고 그 세대에 거쳐서 뭐 다양한 이렇게 좀 시각으로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앞으로의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저는 좀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갈매기가 또 다른 느낌의 뭔가 팀 다큐멘터리라서 저는 좀 가장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팬 응원하시는 야구 분들에게 질문 던질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LG 팬의 글쎄요. 입장에서. 사실 롯데와 LG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우승 경험도 우승간지 우승 경력도 오래된 것도 비슷하고 프로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롯데가 지금 30년 채웠는데 LG도 28년. 이번 28년 채웠고 이번에 아시잖아요. 보기 좋게 대차게 그냥 말아먹어가지고 또 그래도 플레이오프 그거 봤잖아요. 최장 기간은 아니잖아요. 플레이오프를 노린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였어요? 야구 아니 가을 야구를 제일 오래 못한 팀이 지금 아니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됐고 어쨌든 LG도 뭐 롯데처럼 굉장히 이렇게 우승도 딱 2번 한 것도 똑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되게 저는 좋았던 게 LG도 이제 뭐 조만간 그 다큐멘터리 그 티빙에서. 네. 예, 티빙에서 이제 마이 게임이라는 작품이 이제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죽어도 자이언츠라는 거는 딱 그 롯데와 부산 그거를 그 국제신문이라는 그 언론사가 네. 정확하게 딱 부산의 그 부산 시민들의 롯데 자이언츠라는 그 애환을 담은 거를 한 편의 이런 다큐멘터리로 딱 보여줬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이 부산 사람들한테 롯데 자이언츠가 어떤 의미라는 건가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이런 팀에 대한 거에 대한 이런 게 나온 영화가 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고 좋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헬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다 보진 못했는데 생업이 먼저죠. 네. 네. 되게 근데 부러웠어요. 왜냐면 삼성도 최근에 그 2위 했을 때 다큐멘터리를 그때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팬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쵸. 강하죠. 프로스포츠 통틀어서 따져도 그쵸. 롯데만한 팬덤이 없거든요. 롯데 기아보다도 어쨌든 롯데가 더 강하고 저는 그리고 부산에서 지내봐서 아는데 진짜 야구 하는 날에는 모두가 진짜 야구를 신경을 써요.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그 단적인 게 택시를 타면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틀기 마련인데 택시를 타면 항상 그 KNN에서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쵸. 맞아, 맞아, 시간에 맞아. 6시 반 되면 항상 라디오 그걸 중계. 라디오 중계를 해주는데 전통이죠. 그거를 항상 그 시간에 틀고 계세요. 라디오 기사분들이 아무리 좋든 싫든. 그리고 좋든 싫든. 근데 진짜 거기서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런 다큐멘터리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기록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도 알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바꾸면 되고 그리고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20년간 우승을 못하는 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한마디에 이 롯데 이 다큐멘터리를 딱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20년이었나요? 30년 아니었나요? 아니, 20년간 20년간 우승 못하면 프로구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들었냐 LG 트위스 라고 놈들아? 어느 구단 관계자로 써져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어느 구단 관계자라고 하면 KBO의 다른 롯데 말고 다른 팀 관계자가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롯데 자이언츠 사장이었던 장병수 씨가 그런 겁니다. 롯데 다이언츠 사장님이 그러시고 이제 네. 희대의 이상한 계약들을 다 하시고 쫓겨나셨죠. 아니 보통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요. 아니 영화 오프닝 할 때는 보통 이제 위인의 이제 어떤 말씀이나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롯데 얘기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를 보통 아니면 뭐 박아놓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대호가 막 정신 차리라 막 이런 걸 박아놓겠죠 그것도 원래. 있고 아니면 뭐 최동호 선수가 옛날에 그 한국 시리즈 인터뷰에 뭐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열심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벌써 툭 나오는 게 20년간 우승 못하면 프로구단에 존재할 이유 없다. 저 되게
나치 되게 나치 있다 했는데 밑에 어느 구단 관계자리요. 그때 그랬거든요. 야, 이거 장병수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이 첫 점부터 야 이거 보통 다큐멘터리는 아니겠구나라는 그게 딱 느껴졌어요. 아 근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겠어요. 아니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니까 뭐 아무런 반박 안 했는데 그 이제 거의 이제 그거 지나고 한 초반쯤에 그 약간 노래방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게 있어요. 네 처음에 그 전도 있어.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웃겼던 게 그 노래방도 그렇지만 네. 보통 이제 영화 이제 상 목록 수상처럼 그죠. 이렇게 따다다닥 여러 개 나오는 자막이 있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최다 병살? 네 그런 거 엄청 많아. 정말 그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성적. 단일 시즌 최다 잔루 뭐 리그 최초 뭐 몇천 패 기록 뭐 그게 제일 대박이죠. 원년팀 유일 단일 시즌 정규리그 1위 전무. 전무. 그러니까 그 말은 롯데가 우승을 2번 했었잖아요. 그 2번 했을 때도 없었어요. 정규리그 정규리그는 정규 1위가 시즌 아니었어요. 1위를 차지하지 못했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플레이오프 했던 그쵸. 거예요, 그냥. 플레이오프 치르고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에서 이기고 우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장면 나올 때 공사하던 게 이게 아마 담장 공사 그런 건가요? 올해 아니요. 이제 시즌 이제 앞두고 이제 좀 이 그 담장 공사 겸 해가지고서 좀 그라운드 이제 정비하는 그라운드 거죠. 정비를 정비 무조건 들어가고. 해요. 그리고 저기 선수들이 있는 공간도 항상 이제 왜냐면 아, 스파이크를 신고 왜냐면 겨울 되면 눈 내리고 네. 그러니까는 그라운드가 얼어 있고 막 그러니까는 근데 부산은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는 가능성이 높죠. 아마 스파이크로 이제 선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세멘이라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아마 깨지고 평탄한,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딱 그 뭐 노래방 그 나오는데 나는 처음에는 뭐 되게 좋은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좋은 거 나올 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야 그 실책 장면들 실책 정말 그 롯데 팬들 다시 보면 환장할 그게 이제 만한. 부산 갈매기 그걸 맞춰가지고 나오는데 와, 진짜 그 유명한 분도 계셨어. 그 남자분 그 쥐어짜가지고 이런 삐 그 빨간 유니폼 입으신 분이요. 그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순간 어땠는지 아세요? 아 저거. 그래도 마지막에 뭐 나왔냐면은 그 전준우 선수의 그 희대의 장면. 헤딩 아니 그거 말고 저기 뭐냐. 설레발, 설레발. 홈런 설레발. 네. 빠던하면서 빠던의 왕자. 이거 홈런 설레발이요. 네, 홈런 설레발. 나 저 그거 저기 뭐야? 저 그거 벤치 가리키면서 벤치 가리켰는데 앞에서 떨어지네. 넘어간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저 그거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전준우 선수가 바로 나온 게 누구냐면 저기 당시 NC에 있었던 김태군. 그러니까 저거는 외신에서도 나왔어요. 워낙 오죽하면. 유명했죠. 예. 저거랑 이제 오열사의 그 홈런 미리 세레머니랑 거의 같이 그렇죠. 보죠. 오재원은 배트를 던졌고 어. 네. 아무튼 이 작품을 연출한 감독부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동윤 감독이라고 네. 이제 국제신문 기자이기도 하면서 부산 영화평론가협회 비평 공모에서 우승해가지고 받아서 영화평론가도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편 다큐멘터리를 이제 주로 이제 만들어 왔다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국제신문에서 국제시장은 저기 있죠. 네, 국제신문에서 2020년부터 이제 새로운 디지털 이제 전략 사업 보통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이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디지털 새로운 먹고 콘텐츠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 여가지고 살려면. 이제 디지털 전략 사업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실 그런 거지. 지역 신문사가 이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오히려 이제 지역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감독이 다큐멘터리 처음 연출했던 게 장편 연출했던 게 올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선보였던 10월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부마 민주항쟁 다큐멘터리였어요. 부망제. 네네네. 그거 이제 먼저 했고 그게 이제 부산 다큐멘터리 부산국제영화제 됐고 지역 신문 컨퍼런스 대상도 받았고 이제 그렇게 성과가 나오니까 올해는 이제 좀 더 대중적인 이제 소재 해보자 했던 거고 롯데 게다가 이제 보면은 내부에서도 큰 고민이 없던 게 이제 이대호 선수 은퇴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었고 다만 이제 제목이 사실은 동명의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다큐멘터리가 죽어도 썬더랜드. 죽음도 썬더랜드라도 엄청난 유명한 그렇죠. 작품이 있는데 신작 제목이 사실 유명한 영화 패러디하거나 동일한 제목대로 하려면은 이 관객들이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이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목까지 쓸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2월달에 이대호 선수랑 인터뷰를 진행한 게 이제 영상의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딱 그거에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사직 야구장 많은 관중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롯데를 응원할 것 같다. 요 멘트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제목과 주제와 일치한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요걸로 이제 정했다고 이야기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는 그냥 노리고 밈처럼 는 것 같던데요. 어그로죠. 어그로죠. 네, 네. 좀 제등적으로 이제 편하게 나가기 위한 어그로.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충분한 어그로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 보면 이제 초반에 보면은 부산 야구가 당시에는 사직이 아니었고 어디였죠? 그러면 구덕. 야구장. 구덕 네. 그래서 구덕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았죠.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롯데자이언츠가 처음 실업 야구 시절에는 롯데 자이언츠가 아니었어요. 롯데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였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자이언트. 75년인가 창단한 네, 걸로 알고 75년이네요. 있는데. 네. 롯데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신동민 회장이 아닌 신격호 회장 시절이죠. 카이초. 카이초. 네. 시게미스 카이초. 네. 아무튼 그 신격호 회장 때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롯데 자이언트였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기에는 또 이제 팀을 만들었을 때 유니폼도 어떤 유니폼이었냐면은 어차피 일본에 그쵸, 일본에도 이제 롯데 같은 오리온즈라는 팀이 있었고 그쵸. 어차피 같은 계열사거든요. 같은 회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쪽을 따와가지고서 유니폼이나 이제 유니폼 색깔이나 디자인 자체는 그냥 그 일본의 롯데 오리온즈 거를 지금의 그냥 지금의 지바 지바 롯데 롯데. 마린스.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서 유니폼이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 자이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연세대 거쳐서 롯데 자이언트에서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KBO 리그 이제 출범했을 때는 이제 롯데 자이언트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바뀌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초반에 이제 원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초반에 오프닝 초반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프로야구가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이제 대머리 아저씨가 네, 3S 정책. 3S 정책, 네. 5.18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묻히기 위해서 그쵸. 네, 했던 그런 이제 정책이었는데 초반에 롯데가 이제 아무튼간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부산에 그 김민호 전 선수가 이제 얘기했던 거 마냥 부산이 야구하기에는 제일 좋았다고 할 수밖에 없던 게 그 당시 이제 위성이나 라디오 주파수를 건드리면은 일본 방송이 들렸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만약에 부산에서 만약에 이제 위성 잡으면 잡히는 데가 있대요. 잡혀요. AM으로 하면 잡히긴 해요. 네. 잡히는 데가 있대요. 네, 위성 접시도 잡으면 잡힐 수 있어요. 잡아본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그 부산에서 약간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은 네네. 잡히는 데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약간 이제 부산은 아무래도 일본 야구 쪽에 좀 많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양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뭐 그 3S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프로 야구가 출범이고 또 이외에도 또 사실 뭐 또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된 게 이제 지금의 이제 프로축구 K리그도 된 거였는데 근데 아무튼 부산에 이제 프로 야구팀이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했죠. 그리고 이제 보면 3년 차 만에 이제 그럼 우승을 한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빨리 했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정말 그 말 그대로 최동원 팀이었어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당시 감독님 이제 강병철 감독님 계셨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옆에 있던 뭐 선배 선수들 뭐 김용이라던가 아까 봤던 김민호라던가 유두열 뭐 네, 이렇게 또 많았 한문이야 이렇게 있었고 많았었는데 그 당시 때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최동원이 아니었었으면은 정말 우승을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전무후무하죠. 한국 시리즈 4승의 기록이라는 거는 절대 이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기록이고 나와서는 안 뒤로 되는 이제 그렇죠. 제일 네. 많이 한 게 2승이죠. 그렇죠. 9원승으로 4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3승이 기록이고 한번 나올 뻔했는데 최근에 2010년 넘어서 3승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 그때 어쨌든 그 그만큼 회전 처리가 돼가지고. 최동원 선수가 진짜 영혼을 거의 갈다시피 네. 하면서 정말 갈았어요. 네. 일궈낸 우승이라고 볼 그래서 수가 그때 있었죠. 팔꿈치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팔꿈치에 나갔다고 하는데 팔꿈치 그때 나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언이 나오잖아요. 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도 완전 간절했던 거예요. 네. 와, 나무위키 대단하다. 이때 시리즈 때 어떤 방송사가 중계했는지까지 다 표시는 안 돼. 아 그래요? 대단한데요? KBS 이제 당시에 1TV, 이제 1TV랑 MBC랑 왔다 갔다 하다가 실차전은 두 방송국에서 다 했대요. 네. 이건 중계를 최초라고. 했구나. 그러니까요. 한국 시리즈를 한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두 방송국에서 이렇게 지상파에서 하는 거는. 지금이었으면은 뭐 저기 상도 여고 난다고 욕 엄청 먹었을 텐데. 꿈도 못 꿀 시절이죠. 네.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팬들을 보면 그 어린 팬이었나요? 나도 인터뷰 아직 기억나는데. 되게 뭐 인생 2년 차급으로 얘기하던데요. 이제 뭐 내년에도 우승할 거, 그게 뭐 계속 우승할 거래. 무슨 레알 마드리드야 뭐야? 그래서 그 뒤로 우승을 한 번은 봤네요. 그 그렇긴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두 번째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염종석 선수, 안경잡이 에이스 네, 염종석 시작이죠. 선수, 박동희 선수, 윤학길 선수. 윤학길. 네. 그때 또 이제 막내였던 박정태. 네, 그때 그렇죠. 막내였던 박정태. 네. 아니 근데 이 시기가 변할 때의 과정을 상당히 오버랩을 잘했던 게 중간에 이제 최동원 씨가 선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쵸. 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회상 변화를 뉴스 화면들로 이제 딱 채워줘요. 왜냐면 시위가 여러 군데서 있었고 이제 뭐 부산에서도 지하철이 교통이 이제 발달하고 그쵸. 지하철도 뚫리고 터널 그 요즘 아마 시내에 관통하는 터널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 터널도 이제 뚫리기 시작하고 국제호텔 네. 그 시위 일어났고 네, 뭐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도 사건. 있었고 형제복지원, 네. 뭐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이렇게 에피소드로 풀어내는 게 시간 변하는 게 상당히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92년도 경남고 10번 에이스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하죠. 경남고 10번 그렇죠. 이게 아무튼 92년도에는 그러면 누가 누가 에이스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는 저는 뭐 굳이면 염종석이죠. 염종석이죠. 염종석 선수죠. 그래서 네. 지금도 그 안경잡이 에이스라는 얘기를 하는 네, 게 결국 롯데에서 염종석, 롯데가 우승하려면 안경잡이 안경잡이 에이스가 있어야 된다. 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이제 네. 그 뒤로 데려왔던 게 이제 박세웅 선수인데 어쨌든 뭐 장기 장기 계약을 계약을 했으니까요.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롯데가 애지중지 키운 포수를 줘가면서 데리고 왔으니까 네 그렇죠. 안경잡이 에이스에 대한 그 롯데 그래서 팬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승하려면 안경잡이 에이스가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 안경 쓴 포수는 없을까요? 그때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안경쓴 포수가 KBO에서 흔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92년 여기 나왔고 중간에 이제 나왔던 게 다음이 이제 99년도인데 전 99년도는 뭐 제가 제가 뭐 그때는 본격적으로 야구를 접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 임팩트는 개인적으로 너무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 KBS 아나운서 김홍성 아나운서였나요? 여기? 맞아요. 네. 이분은 옛날 골든벨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갑자기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더라고요. 아마 네. 제가 골든벨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해가지고 골든벨 울렸어요. 저희 학교가 울리긴 울렸는데 저 50번까지 갔는데요. 저희는. 그때 아마 김홍성 아나운서였던 걸로 기억해요. 음. 그때 골든벨 진행자가. 네, 저희는 윤인구 아나운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골든벨은 김홍성 아나운서, 손민아 아나운서 그리고 이렇게 두 분. 아니요. 저는 그때 여자 아나운서분은 MC분은 최원정 아나운서. 지금 최원정 역사전월 아나운서. 그날의 그 역사전월 그날. 네, 다시 최원정 아나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예. 아니요. 최원정 아나운서 쭉 있어요. KBS에. 99년도 아무튼 요때가 참 잊지 못할 엄청났죠. 잊지 못할 시리즈. 영승부였죠. 제가 뭐 매번 가끔 저희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야구 얘기 나오면 제가 던지는 그 롯기도문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그게 시작했던 그때였죠. 롯데는 할 수 있는 마지막 모든 걸 다해서 기론을 다시 투입한다. 내가 왜 롯데 반격의 서막을 나는 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걸 근데 왜 외워? 나는 모르지? 이걸 왜 외워? 나는 왜 모르지? 이게 야구 팬들의 밈이에요. 그때 멤버들이 뭐 그 당시 때도 약간 진짜 This is 부산 딱 그 느낌이 가했던 게 일단 박정태 있었고요. 그렇죠. 주영광 있었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로 아까 뭐 기론도 있지만 당연히 역시 호세, 펠릭스 호세. 펠릭스 호세 호세가 있었고 있었죠. 타자 쪽에 또 마혜영 마혜영. 선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이제 한화에서 그 코치하고 있는 조성환 선수가 팀 막내였었고요. 그리고 감독으로는 그 당시 김명선 감독님이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안타깝게 세상 떠났던 네. 임수혁 선수도 있었고. 네, 임수혁 선수도 네. 있었고. 네. 아무튼 딱 그때 롯데는 딱 그 뭐랄까? 뭐 진짜 정말 특출나게 강하다는 아니었는데 진짜 그 끈끈했다. 끈끈한 네. 근성과 그 끈끈함이 딱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99년은 우승은 사실 하나가 했어요. 하나가 그때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기 첫 때문에. 우승을 네. 사상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던 해로 카나 팬들한테 기억이 남는데 네네. 롯데 팬들한테도 99년은 뭔가 특별했던 그게 있었던 해였거든요. 많은 우승을 하지는 사건들이 못했지만 그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과정이 맞아.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치열했죠. 처절했고. 네. 예. 그거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 이제 트럭에 치였죠. 그 아까 그냥. 얘기했던 그 호세 난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네네네.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은 박정태 선수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니네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예. 네. 못 이기면 다 뒤진다. 죽이뿐다 이거였어. 네. 다 죽이뿐다 했던 네. 거. 자 그리고 이제 2000년이죠. 2000년 때 영화에서 이제 예. 본인의 이제 아버지가 또 나오셔가지고 네, 당시 임수혁 선수의 아버님이 또 이제 나오셨죠? 네. 나오셔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미 저는 몰랐는데 이미 이전부터 부정맥 증상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선수들끼리는 이미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 부정맥이라는 게 조짐이 보였다고 해서 그 당시 때는 조짐이 보였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 지금이면은 약간 그게 조짐이 시술을 보이면은 하죠. 바로 예, 이제 예. 뭐 검사 받고 예. 아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좀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민병헌 선수가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은퇴까지 선언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해 이제 뭐 각계각층에서 이제 아마 성금도 기부하고 이제 축구에서도 아마 이제 성금 나오고 그랬었던 걸 기억나. 근데 이게 사실은 롯데 구단에서도 사실 임수혁 선수 관해서 되게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어요. 되게 미비하게 움직였어요. 그 뭐 저기 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가지고서 팬들이 정말 참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선수들도 저기 임수혁 선수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약간 우리가 좀 도와줘서 모금해 주자 해가지고 그때 열었던 게 소위 이제 그 롯데 팬들 사이에서 얘기했던 이제 고성범 파티였거든요. 소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일 호프나 아니면 이렇게 일일 식당 같은 거 열어서 기부금도 받고 뭐 다른 이제 또 맞아요. 다른 팀 뭐 선수들까지 이렇게 기부금도 받고 하면서 이런 이게 행사를 또 자선 행사를 할 정도로 그 계속 정도로 많이 했었죠. 알렸죠. 예, 그래서 일부러 그 롯데 선수단 전통에 일부러 그 임수혁 선수가 쓰러진 그 날을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항상 선수들 물품 네. 같은 거 받고 네. 일오프 이런 걸 해가지고 수익금 전액을 이제 임수혁 선수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네.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그냥 호프를 하는 것만 하고 전달식은 따로 안 하고 그냥 네네네. 개별적으로 가고 그랬던. 네, 근데 또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머나먼 길을 가셨지만은 뭐 그래도 한 몇 년 동안은 또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은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꼭 임성 선수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자선 행사를 좀 했었어요. 예. 사실 이게 좀 이제 그 당시에 경기장 내 의료진 배치 의무화가 되지 않았던 맞아요. 그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 자리, 바뀌었죠. 거예요. 프로스포츠 전체가 네. 바뀌는 사건이 됐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뉴스로 이걸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네, 저는 맞아요. 어릴 때는 이 장면이 그 프로스포츠 사고 사례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나온 근데 사이죠.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갑자기 확 쓰러져 쓰러지니까 버리니까. 제가 커서는 그래도 이런 사고를 보면 나도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를 이렇게 배우고 하니까 아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보면 요 사건이 있고 나서도 뭐 결국에 프로축구에서도 축구에서도 뭐 신영록 선수 사건이 뭐 있으면서 해외로 또, 가면은 예, 뭐 비비앙 예, 마르크 비비앙페 비비앙페 뭐 선수 그런 뭐 마츠다 나오키라던가. 네. 다니엘 하르케 뭐 이런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쿠에르타. 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의료 시설 뭐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약간 그런 좀 경각심이 좀 생겼죠? 경각심이 네. 많이 생겼죠. 본연 이것도 KBO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선수협이 계속 요청해가지고 그죠? 네. 왜냐면 돈이 그렇죠. 들어가니까요. 그 결국에. 돈이 들어가고 사실은 또 워낙 이제 KBO 포함해서 KBO 그 가맹돼 있는 구단들이
조심스럽던 게 뭐냐면은 뭐 자기네 워낙 그 선수들이 그런 거 해주면은 우리가 돈 나가는 거 싫어하거든. 네. 그리고 이때쯤 선수협이 아마 결성이 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쯤 이제 진짜- 지금만큼은 아닌데 그 틀이 생겼죠. 틀이 좀 생겼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축구 선수협이 야구 선수협 이 요때 한가- 모습이랑 비슷해요. 음. 네, 지금. 근데 그나마 그래도 아니. 다행인 거는 축구 쪽은 야구처럼 그런 각 구단이 좀 괴롭히지는 않아서 맞아요. 네. 그죠. 그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야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선수협 힘들었죠. 한다고 선수들 계약을 하지 말라, 트레이드를 해라. 거의 연봉 자체가 더 차이 나서 그런 거야? 그런 아니요, 근데 야구단은 모르죠. 약간 선수들이 이게 축구 선수들은 약간 개인 사업자 느낌이라고 하는데 야구도 그런데 야구단은 선수가 야구단의 약간 물건이다 이런 게 강했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동원 선수가 트레이드 됐던 것도 결국 선수협 주도자로 이제 최동원, 김시진 두 선수가 이제 약간 찍혀가지고 그렇게 됐고 양준혁 선수도 얘기했듯이 양준혁 선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그쵸. 보니까 선수협 회장이었거든요 옛날에.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제 양준혁 선수는 실제로 삼성에 입단하려고 상무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명도 한번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도 했는데 혜태로 갔죠. 해태로 갔죠. 뜬금 뜬금없이. 혜태. 네. 자, 근데 그래서 2000년부터는 도대체 왜 그렇게 불운하고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게 뭐 이유가 그 정말 그 특출나만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그 99년에 그 아까 대표적인 멤버들도 이제 좀 한계가 좀 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있었어도 그렇게 특출나지도 다른 선수들도 특출나지도 않았었고 그게 그래서 좀 오랫동안 침체기였죠. 정말 그 어떻게든 감독을 뭐 진짜 누구였죠? 이제 백인천 감독, 뭐 다시 이종훈 감독도 다시 오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롯데가 마지막으로 든 카드가 바로 외국인 감독이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양상문 감독이 감독 약간 했죠? 좀 네. 그 사장단이 좋아하는 감독들을 많이 썼어요.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입맛에 맞는 감독이죠. 네. 그러니까 내 말 하면 다 알아서 듣고. 아니 뭐 제일 그거. 말아먹은 감독은 백인천 감독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때 또 이제 이대호 선수가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유명해요. 롯데 팬들한테는 저기 이대호 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인천 감독 엄청 싫어요. 그렇죠. 네. 이 다큐멘터리가 흥미로운 게 딱 그때 시점이 네. 영화가 그러니까 92년도 우승했을 때는 올해 시즌 초에 잘 나갔던 이번 시즌 초에 잘 나갔던 롯데 보여줬고 네, 그렇죠. 오버랩 했을 때 근데 딱 이때가 뭔가 4월 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네 봄대 시절이었죠. 저도 4월달에 기억나는 건 엄청나게 뭐 한동희라는 선수도 저뭐 한동희. 빵빵 터져주고. 뭐, 한동희가 엄청 잘했고 뭐. 제가 저번에 아마 녹음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LG 롯데 경기 시즌 초에 올 시즌 초에 LG 롯데 잠실 3연전을 다 갔어요. 아니 다 간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갔어요. 그때 또 같이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는 우리 또 정구 씨랑 같이 같이 보기도 했고 해서 아무튼 두 경기를 다 봤었거든요. 주말 금토일 중에 토일. 근데 그 주말 3연전에 LG가 다 졌습니다. 그때 한동희 선수가 진짜 그때 한동희 선수 4월달 MVP 한동희 선수가 급이었어요. 엄청 잘 뛰었고 그때 롯데 정말 그때는 그 당시 롯데는 어느 팀이 와도 이 팀은 못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강했었던 그때 SSG 다음으로 승률 시기였거든요. 2위였거든요. 예. 실제로 그치. 롯데가 예. 그때 한 2위인가 2위까지 달리고 있어. 갔었어요. 예, 2위까지. 그리고 5월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 5월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봄이 끝났다고. 그때 그냥 그게 다예요. 아,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다예요. 한동희 선수가 다쳤어요. 그때. 근데 그때 아, 롯데 예. 팬들의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대호가 은퇴하고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한동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직관하면서 와. 나 잠실 왔는지 사직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잠실 야구장인데 막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엄청 불러제껴 가지고 아 대단하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8월달에 보면은 잠깐만 8월달에 순위 지금 영화에 나오는 순위 보면은 지금 롯데가 8인데 삼성은 또 여기 왜 있어요? 왠지 아세요? 13연패를 했기 때문이죠. 맞아. 전설의 삼성은 8월부터 망가지고 삼성 8월부터 9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승률이 20%인가 그래요. 삼성 역대 최저. 역대 구단 창단 후 역대 최다 연패 신기록이 나왔죠. 한 달 최저승. 그때 잊지 5승 못할 경기가 4승 16패. LG 팬들한테는
그 706 대첩이라고 있어요. 706 대첩이라고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했던 경기인데 그때 삼성이 8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맞아요. 와. 8대1로 앞서가가지고 이 경기는 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점씩 동점이죠. 야금야금 LG가 조금씩 따라가더니 갑자기 또 오지환 선수의 동점 홈런이 홈런 터지면서 치고.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승환이 나왔는데 오승환이 털렸죠. 오승환을 상대로 유강남 선수가 네. 홈런을 역전 쳤는데 홈런 쳤죠. 그게 홈런도 되게 잊지 못할 홈런인 게 폴대 폴대 끝자락 보통 이렇게 판독 홈런에도 폴대 직전이네요. 이렇게 폴대 기둥에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자락 홈런이 붕 뜨더니 폴대 위 꼭대기에 통 똥하고 맞았어요. 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홈런이 된 거여가지고 그거 아마 다시 영상을 보시면 유강남 선수 치고 나서 몸이 밀려요. 몸이 밀리고 공이 너무 높이 뜨니까 카메라가 공을 못 찾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위로 보고 있다가 공이 안 보여요. 너무 높이 뜨니까 발사각이. 그러다가 이제 좀 떨어질 때 좀 공이 보이는데 폴대에다 딱 맞아서 그때 이제 맞고 유강남 선수가 그때 돌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폴대 꼭대기에 통 이렇게 맞고 나가지고 그래서 그 점수로 끝났죠. 그래서 10대 9로 끝났어요. 그 그래서 경기가. 제 주변의 LG 팬 3군 포함해서 LG 팬 분들이 강남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유강남이 갔네요. 롯데로 갔네. 그러니까. 잘 가라 강남아. 그래 고생. 알아서 해라. 잠시의 그래. 김수현이 사직 김수현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응원가는 안 줄 거야. 아니 근데 저희도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게 근데 워낙 유강남 선수 LG 시절의 응원가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아니 이거는 롯데 다큐인데 이거 한 마디는 할게요. 뭔데요? 참 응원가 잘 뽑은 선수 2명이 다 가버렸네. 아 그래요? 아. 유강남, 최은성 다 갔네요. 맞네요. 아 그렇군요. 응원가 안 줄 거예요. 아 근데 저희들은 전설의 응원가로만 그게 남겨놓겠습니다. 삼성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삼성이랑 롯데는 또 순위가 바뀌어요 마지막에. 그래요. 아무튼 마이 게임 때 분명히 또 나오겠죠. 그 경기는 왜 전설 경기면 나올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아까 제가 뭐 봄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 그 정말 이전에도 아마 삼군씨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능으로 친다면 모의고사는 정말 좋은데 정작 본고사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항상 시범 경기에서는 잘했단 말이에요. 정말 잘해요. 네. 이번 올 시즌 시범 경기도 그 LG 롯데 기아가 공동 1위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끝났고 시즌 초에도 롯데가 잘 나가가지고 이번엔 진짜 뭔가 있나 롯데? 올해는 다른가? 뭔가 있나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 선언했으니까 애들이 진짜 정신 차렸나 보다 했거든요. 진짜 롯데 이번에 가을 야구 좀 하나 했는데 네. 예. 아니라 다를까. 그래서 그 전설의 얘기가 있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시작할 때 선수단 집합시켜놓고 한 말이 막 형 올해 은퇴하니까 좀 잘해보자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챕터가 와인드업이라는 챕터로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2008년 이제 네. 아까 그 암흑기를 지나서 2008년이 되었는데 제리 로이스터 감독 그 롯데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죠. 그렇죠. 첫 번째. 보니까 적응을 상당히 다큐멘터리 보면 적응을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감독 자체가. 로이스터 감독이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약간 선수단에 일부러 다가가려고 감독실로 계속 부르고 일부러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 몸 풀 때 일부러 스킨십을 아니, 엄청 많이 했다고.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프로야구의 외국인 감독이 별로 그렇게 맞아. 정말 파격적인 거였어요. 지금이야 한 팀 있을까 말까. 지금이야 좀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감독 있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MLB 출신 코치나 뭐 이런 외국인 감독이 로이스터 감독이 거의 처음이었지 않나? 그럴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감독 경력이 없는 그 코치를 선임하는 걸 KBO에서 엄청 꺼려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했던 감독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감독 경험이 있는 선수 그 출신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당시 아마 로이스터 감독 그 임명이 아마 좀 파격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진짜- 인터뷰도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때 들어왔을 때 처음 했던 인터뷰에서 제 기억에 롯데라는 팀을 아냐 했을 때 많이 보고 왔다. 근데 옛날의 롯데는 나의 롯데와는 다를 것이다. 이러면서 그런 옛날의 롯데에 대한 생각을 지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저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처음 이제 부임사 했었잖아요. 그 사진 부분에다가 어떤 인터넷 분이 그 멘트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찾아보자 아마 마운이 나오면 그 갑자기 그게 먼저 떠올려가지고 아 뭔지 알 것 근데 같아요. 그만큼 로이스터 감독이 정말 이 처음 이제 MLB도 아니고 MPB도 아닌 KBO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되게 강했었고 진짜 말 그대로 제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입덕을 시작했던 게 그 노피어 야구 두려움 없는 야구. 그러니까 진짜 그거죠. 뭐가 노빠꾸죠. 진짜 말 그대로 쉽게 말해 노빠꾸예요. 노빠꾸. 그 예. 번트를 제가 기억할 때 로이스터 감독이 있는 동안은 번트가 아마 최저였을 거예요. 네, 뻗트 치지 말라고 그- 웬만해서는. 네. 원래 보통 노아웃 1루 뭐 아니면 진짜 승부처 막 8회 9회 노아웃 1루가 되면 1점이라도 더 내거나 따라가려고 보통 번트를 되는데 로이스터 감독은 병살 치고 와도 선수 등 두드려주고 잘했다고 모자 일부러 막 이렇게 쳐주고 다음에 성공하면 된다. 어차피 실패하는 걸 익숙해진 게 야구다 이러면서 그리고 홈런 치고 나오면 세레머니 선수랑 항상 같이 했어요. 같이 해줬어요. 보통은 감독들이 앉아서 뒤에서 뭐 그냥 하이파이브 정도 박수 치다 박수 하이파이브 치고 뭐. 이거 우리 저번 클럽하우스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랑 좀 달라. 결이 다르죠. 로이스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수베로 감독은 언럭키 로이스터죠. 아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하죠. 로이스터는 더가웃 밖으로 나와서 진짜 코치들처럼 좋아하고 막 원래 보통 끝내기를 치면 감독들은 뛰어나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점잖게 그냥 점잖게 그냥, 더가웃 네.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박수 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는 정도가 다른데 로이스터는 실제로 끝내기를 치거나 하면 달려나가서 엄청 선수들이랑 좋아했죠. 같이 달려나가서 물도 뿌리고 아니 뭐 같이 또 네. 영화에 나오신 분인데요, 뭐. 그렇죠. 네. 테이크 이즈 컴다운. 네. 천만 영화 나왔죠. 네, 천만이었고. 그리고 또 그때가 참 그 롯데 구단이 로이스터 감독에게 많이 좀 그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롯데가 원래는 사실 이미지가 거기도 나름 투수 왕국이었는데 그죠. 타자 왕국이 됐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조대홍갈 조대홍가요, 그렇죠? 네. 그 조성환, 홍성은, 이대호, 가르시아. 그렇죠. 그리고 이때 지원을 잘해줘서 롯데가 연봉이 센 팀이라는 이미지가 이때부터 약간 각인이 됐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성적을 내면 어쨌든 대우를 어느 팀보다 잘해준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결국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하면서 롯데가 다시 그 지긋지긋한 비밀번호 아까 그 깨버렸죠. 예, 비밀번호를 끊어내고 마침내 다시 가을 야구에 했죠. 갈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한 4년 4년 중에 그래서 3년은 어떻게든 했어요. 어떻게든 했어요. 로이스터 감독 네. 로이스터 감독이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 네. 가을 야구를 가서 갈 수 있게 됐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코어가 된 거죠. 선수들이 이때 많이 크고 이제 중용을 했죠. 어떻게 보면 뭐 조성환 선수도 되게 애매한 선수였는데 일부러 믿고 밀어주고 박기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 박기영 선수 그렇죠. 박기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실책이 워낙 많아서 되게 불운한 선수다 뭐 불운한 유망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로이스터 감독은 아니다. 우리 유격수는 박기혁이니까 실책을 하든 주루를 살을 당하든 안타를 못 쳐도 박기혁은 계속 간다. 그런 그래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박기혁 선수는 국가대표까지 돼가지고 네. 2009년 WBC에도 네. 주전 유격수로 출전했었고요. 투수 쪽도 사실 이제 조정훈 그 덕분 그 노이스터 덕분에 감독 덕분에 그죠. 중용 많이 봤을 때 조정훈 선수 있었고요. 또 이제 포크볼의 화신. 네, 포크로 하실 때 핑크 글러브. 우리 네 그때 그리고 핑크죠.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저기 최강 야구에 나오시는 우리 송승- 완투머신. 네 송승준. 네, 아. 송승준도 이때가 최전성기. 그전 그리고 최전성기였고 또 그리고 이제 장원준도 있었고요. 장원준 그렇죠. 2008년, 2009년에 아마 이때는 이제 국가대표 야구 팀의 선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또 올림픽 베이징 네, 베이징 베이징 올림픽 WBC 아까 금메달이랑 떠올 수도 있고. WBC 그 고마워요 지지사. 준우승으로 인해서 그것 덕분에 야구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롯데 성적도 좋으니까 그렇죠. 관중들도 상당히 그러니까는 해운대 그 영화에 그 야구 장면이 맞아요.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라고 많았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한 인기 있었고 그때 논란의 사건도 있었고 1박 2일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그래 방송이니까 예능이니까 그러려는데 다른 쪽 롯데 팬덤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본 거야. 그 이건 선 에휴. 넘었다고. 네. 좀 제작진이 무리수를 너무 많이 네, 넣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냥 단지 그냥 그냥 갔네. 그냥 그래 뭐 그러느냐고 봤는데. 근데 저 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형이 저 때 이제 부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군대 이제 친한 동기랑 그 야구를 보러 개막전을 보러 표를 구해서 갔었는데 이제 사촌 그 친한 동기의 사촌 아버지가 같이
야구장 간다고 회 사주고 치킨 사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먹고 맥주 마시고 먹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3, 3, 5 그 가져오셨냐면서 과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점수 내면 일어나서 환호도 같이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막 신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저도 부산 쪽에 있었는데 이때 단체 관람 갔거든요. 고등학교에서 한 섹터를 거의 빌려가지고 그 정도로 여기 간다고 하면 저희 친구들도 막 야 오늘 가서 누가 안타를 제일 많이 칠까 누가 홈런 칠까 막 홈런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TV 그 화면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확실은 그때 이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봉다리 이거. 8회부터 네, 네. 그때 그 아마 2008년에 그때 열기 때문에 그 봉다리가 되게 다용되었거든요. 진짜 응원도 응원이었고 끝나고 쓰레기 치우려고 하는 거였죠. 그것도 상당히 유행이었는데 아무튼간에 그것 때문에 아직 기억 맞아요. 허구현 해설위원도 그때 무릎 아니 하필 왜 다 사과의 장소는 다 무릎팍도사야. 허구현 해설위원 나왔을 때도 사과하고 저기 조진웅 씨 나왔을 때도 사과하고 조진웅 씨가 그 이후로 안 봤대 1박 2일을 화가 나가지고 역시 진성이구나. 그거는 저기 나중에 채널 15야에서 조진웅 씨 만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영석 씨가? 우리 한 대 치고 그냥 깔끔하게 해결합시다. 뭐 이런. 그렇죠. 그 영화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2011년 2011년 시즌 때는 어마어마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2010년, 2011년 요때쯤에 이제 2010년 군대 있을 때도 그때 아마 플레이오프 부산에 있는 이제 또 선우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제 DMB 통해서 어떻게 보는데 전경은 이제 DMB 아무튼 허용되니까 그런 거. 네. DMB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난리가 아닌 거야. 2010년 그때도 플레이오프 갔다고 막. 네네네. 그때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 보면은. 그렇죠. 2012년? 12년 네, 그렇죠. 많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그 뭐 조대홍갈이 이제는 거의 정점에 찍었던 때였고 그렇죠. 조대홍갈이 딱 정점에 찍고 그 아까 말했던 그 밑에 있던 선수들 뭐 정보명이나 그런 박기혁이나 그런 선수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야 올라오니까 야 이번에는 진짜 한국 시리즈 가는 거냐? 약간 그런 분위기긴 했어요, 진짜. 맞아, 기세가 워낙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진짜 그냥 할 거 없으면 야구 가냐? 야구장이나 갈까? 이게 진짜 거의 저희 친구들 사이에도 부산 딱 갔는데 점심 때 만나서 점심을 먹고 놀다가 할 게 없어요. 영화 볼까보다는 야 우리 그냥 야구장이나 갈까? 이렇게 해서 야구장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야구가 워낙 재밌고 하니까 그 실제로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최암흑기라고 하시는 2018년 이후 이거 뭐 저 보니까 뭐 해체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청와대. 아 그거는 사실은 지금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욱하면 울리잖아요. 네. 근데 거길 또 이제 옛날에 28년 전쯤에 이미 답변을 했었다고. 그렇죠. 롯데의 우승은 삶과 무관하다. 네. 이미 청와대에선 답변이 이미 된 걸로. 아 그러네요. 이미 청와대에 있는 최고 군통수권자가 과거에 이미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참고로 그분도 롯데 팬이. 그렇죠. 이걸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산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정말 축구 팬들에게도 팬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은 로얄즈 아이콘즈 아이파크보다는 자이언츠가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구도 부산이라는 게 야구 때문에 나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시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리빌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리빌딩이고 뭐가 없어 그냥 윈나우죠 윈나우. 그냥 내년은 그냥 가망이 없는데요. 내년 가망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가망 없어요. 근데 감독 그대로 그냥 서튼 감독 그대로 가죠. 그럼 올해도 서튼 감독 그대로 가고요. 네. 근데 투수 쪽이 너무 좀 보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망이 없어요. 아니 왜요? 포수 왔잖아요 포수. 아니 그 유강남 혼자서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원하던 포수 왔잖아요. 그토록 원하던. 네 이거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조금 이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이대호라는 정말 롯데의 상징적인 선수가 이제는 팀에서 나왔고 사실상 이적이죠. 최강 몬스터도 이적했죠. 네. 아무튼 근데
이대호라는 정말 롯데를 상징하는 큰 선수가 이제는 없는 상황에서 팀 이제 내년 이제 2023 시즌은 이제 맞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선수가 그렇게 이끌어야 될지 물론 이제 뭐 많죠. 뭐 전준호 선수도 있고 뭐 많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중견 선수들이 빼고는 다 솔직히 어린 선수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팀 내에서는 좀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롯데는 어린 선수들의 희망을 보지 않았나 싶었던 시즌인 게 올 시즌에 뭐 비록 잠깐 초반에 정말 잘했는데 한동희 선수도 그래도 이제 네, 그쵸. 한동희 선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고승민 선수도 굉장히 고승민 선수, 잘해줬고 그 다음에 또 황성빈 선수도 있잖아요. 황성민 선수 네, 그렇죠. 네, 황성민 선수 롯데 정말 어울리지 않게 그런 소위 말하는 고시원스럽게 야구한다. 네. 제가 라고, 예. 그래요 진짜. 엄청 예, 열심히 정말 하고, 열심히 하는 예. 황성민 선수 이런 선수들 비롯해서 또 투수들 쪽에서도 뭐 이인복 선수라든가 네. 이런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뭐 나와줬기 이인복 선수, 때문에. 뭐 최준용 선수 예, 그렇죠. 많죠. 최준용 선수 네. 뭐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구승민 선수 구승민 예, 선수. 이런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기 뭐 물론 때문에 이제 머리근 뭐- 선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 그 아, 선수, 네, 일단 그 선수 롤 잘하는 그 선수. 아, 예. 네, 그 선수는 뭐 네. 일단은 뭐 아니 왜요? 김원중 선수도 괜찮지 뭐. 네. 근데 박세웅 선수가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렇죠.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지금 그게 좀 이게 그래서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참 네. 그 어떻게 하긴 하나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해야죠. 근데 박세웅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항저우 뽑히려면 군대를 아니 나이는 됩니다. 일반군 나이는 됩니다. 일반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는 돼요. 뽑힐 수는 있어요. 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번이 지나면 일반군을 가야 돼가지고 그렇죠. 나이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오지환 선수 예, 비슷한 박혜민 그런 뭐, 죽어나 해야겠네. 예. 이제. 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박세훈 선수는. 네. 또 지금 또 이제 김진욱 선수도 지금은 저 지동 코리아에 가 있기 맞죠. 때문에 아마 좀 그 박세훈 선수를 포함한 이제 어린 투수진 선수들이 좀 젊은진이라 아, 그렇죠. 어린 편이라 김진웅 해도 선수도 네. 있죠. 좀 예. 이제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좀 해야 될 시기가 좀 왔어요. 그래도 네. 원석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하나랑 이 골라가면서 1순위를 골라갔기 때문에 이게 나쁜 수도 있는데 어째 하나랑 돌아가면서 1, 2순위를 골라가는 기준이 뭐 순위별인가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랑 롯데가 1, 2위 순위를 거의 아니 다 근데 먹었죠. 롯데는 최근에. 그렇게 건졌다고는 할 수 없고 하나가 많이 건졌죠. 네,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또 랜더스가 지명 1순위 선수들 싹 끌어가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건 이상하죠. 네. 아니 왜 농구는 뭐 이렇게 구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롯데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서튼 감독이 뭐 잘하겠죠. 서튼 감독도 잘하겠고 뭐 나는 이제 코치진들도 다 괜찮은 선수 코치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보겠지만은 아마 정말 이제 이대호가 없는 롯데 뭐 이전에도 뭐 이대호 선수가 뭐 일본에 가 있고 미국에 갔을 때도 뭐 나름 했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그래도 롯데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대호 선수 본인도 롯데에 대한 애착이 또 강하고 했으니까 언젠간 돌아오겠지였지만 이제는 진짜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시즌을 맞이해야 되는 롯데이기 때문에 뭐 정말 내년에는 잘해야 될 겁니다. 정말 준비 잘해야 될 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사실 이번 그 챕터 4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는 2008년 얘기 말고 네,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세상을 떠나고 한 분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네 그렇죠. 캐리머 교수의 이야기가 시점이 또 나오고 또 있단 비슷한 말이죠. 게 보면은 아까 2008년의 이야기에서는 또 이제 노이스터 감독이 이제 팀으로 왔고 또 캐리마우 교수님은 팬으로서의 외국인 그런 거죠. 시점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영상 그 캐리마우 교수님 인터뷰하고 이렇게 계속 그 원테이크로 잡아줬을 때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팬들이 직접 다가가서 그냥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네, 그렇죠. 진짜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뭐 유명인이 되셨어도 뭐 팬- 그냥 사진 가거나 가서 팬 저- 이상의 팬이었죠. 네, 팬 이상 팬. 저 잠시 가서도 몇 번 인사하고 그랬었거든요. 팬들의 팬이군요. 그냥 해도가 아니야. 그냥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그냥. 네. 어쩌면 정말 보면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문하는 것도 이제 보면 일반인들도 그냥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그 고인이 그랬어요. 내가 가더라도
되게 침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족이 아니고 이게 유족 위임 받으셨대요. 그 지인분도 롯데팬 지인분도 원래부터 같이 친했었던 분의 그 위임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상주로 하셨던 건데 아무튼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냥 다 분위기 그냥 좋게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대호 선수의 라스트 댄스 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뭐 정확히 뭐 어떤 의미라고 하면 될까요? 그 이대호 선수의 라스트 댄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가 참 그 2000년대 롯데였어요. 2010년대 롯데. 네. 그 자체 그 2010년대 롯데 롯데자이언츠 그 자체였었기 때문에 참 저도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세대로서의 또 이대호 선수의 플레이를 봐서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떠났을 때 너무 좀 울컥했었어요. 되게 아 진짜 이 선수가 정말 이제 내년에는 볼 수 없는 거야 싶은 거. 정말 롯데만큼은 진심이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또 이대호 선수 은퇴 경기 은퇴식 보러 사직야구장에 갔었거든요. 네. 그 경기 마침 상대가 LG 트윈스였기 때문에 저도 사직야구장에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딱 처음 간 게 그 이대호 선수 은퇴 경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네네. 그 전에 한번 비가 왔었잖아요. 예, 그 원래 그 전달에 가려고 했는데 그 우천 취소돼가 네네네. 태풍 때문에 우천 취소돼가지고 못 갔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간 건데 정말 그때 분위기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정말 LG 팬이었지만은 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롯데 모든 그 이대호를 향한 모든 롯데자이언츠 팬들의 사랑과 그게 느껴질 리스펙트가 느껴질 정도로 정말 뜨거웠었던 분위기가 여실히 보여줬었고 그 경기를 정말 제 야구 직관 인생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그 LG 트윈스 레전드였던 박용택 선수 은퇴식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 박용택 선수만큼 롯데자이언츠를 대표하는 정말 이대호 선수의 그런 은퇴식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었던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뭐 저희 팀이 그런 선수를 한번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라고 네. 더 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더 유명한 선수. 잠깐만. 국민타자. 네, 잠깐만. 국민타자니까요. 근데 네. 이거 지금 말하셔도 되긴 되는 거죠? 뭐 아니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이미.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선수로서는 선수로서는 아니 이미 그 팀 감독 간 아니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선수로서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론 그 선수로서의 뭐 실수한 말들이나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대호 선수처럼 이승엽 선수도 은퇴할 때 결국에는 삼성이 꼬라박고 있을 때여가지고 좀 보내기가 아쉽고 그래서 그 라팍 오른쪽 탐장 그거 지워야 됩니까 벽화? 안 지우겠죠. 그 이만수 포수도 그려져 있는데 아직 뭐.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은퇴할 시즌에도 이승엽 선수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명타자 그렇죠. 골든글러브 거의 받았나? 이승엽 선수도 은퇴하는 날 은퇴 경기에서 홈런 쳤죠. 쳤죠. 그쪽 홈런도 치고, 네. 자기 쪽 이제 벽화가 그려진 쪽으로 홈런을 쳤었죠. 그래가지고 엘도라도도 해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마 KBO 리그 초후반 시즌 최후의 관심사는 아마 이제 처음 이제 방문했을 때가 아닐까. 네. 감독이 딱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다들 그거만. 두산의 네. 첫 근데 삼성 뭐 원정 경기요? 네. 삼성 팬들은 그냥 뭐 박수 쳐줄 것 박수 같아요. 쳐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이 접촉을 안 했던 건 아니라고 밝혀져가지고 당 뭐 저희도 뭐 예전에 저기 강민호 선수 맞죠. 왔을 강민호 때 선수 왔을 때 저희 뭐 박수 쳤죠. 물론 다 반반이었어요. 어느 쪽에서는 야유가 나왔고 어느 쪽에서는 와 민호 왔나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근데 결국에 끝날 때 맥주 뿌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얄밉게 잘한다고. 네.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이미지의 배열을 주목하신다면 좀 더 풍성한 영화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영화가 대놓고 오마주한 장면이 있는 베넷 밀러 감독의 머니볼을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서 엔딩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같았지만 내년은 다를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롯데자이언츠의 V3를 위해 롯데 팬의 한 명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독님 정말 그럴 것 같죠? 항상 하는 얘기. 내년은 다르다.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은 감독님? 다르다.
감독님 우리 손가락 놓고 얘기해봐요. 감독님 손가락 걸 수 있습니까?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이제 정구님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축으로 해야 되는 분이 해리킴님 바뀔 건데 푸른 파도 시즌 2 아 이거 하네요. 돌아오겠습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